그 해결 방안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자, 오늘 가지고 온 기간은 신용보증기금. 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인턴 항목도 한번 풀어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합격 인증을 해주셨더라고요. 저희 사우치집.com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인턴 서류 합격을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증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합격을 하신 거겠죠. 자, 이 좋은 기운을 몰아서 이제 하반기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 신용보증기금 하반기인데 사실 자산 항목을 보고 좀 기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어떡하지? 하지만 어떻게든 풀이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약술 항목 중에 하나를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그 약술 항목 하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5번까지는 제가 사우치집.com에 좀 자세히 풀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들 보시면서 조금 참고를 하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온 항목은 바로 AI 평가에 대한 리스크와 해결 방안입니다. 와, 지금 이거 몇 자야? 거의 300자 정도, 350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깁니다. 어떤 지원생이 이 항목을 보더니 이건 왜 자소서 항목이 써있니? 자소서가 왜 써있냐고 그러더라고. 야, 이거 질문이야. 뭔가요? 그랬는데 상당히 친절합니다. 사실 뭐 위에 있는 것들은 사실 크게 필요는 없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만 조금 읽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자, AI가 평가나 결정으로 대처할 경우에 신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리스크 관리, 영업 조직 운영, 인적 자원 활용,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했죠. 사실 이 기간에는 대부분 우리 문과생들이 많이 쓰실 텐데 AI 평가라니 이런 기술적인 것을 물어보다니 하면서 좀 억울해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AI 평가를 도입함에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들, 그것부터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평가 대상 업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을 하겠죠. 자,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면 어떻게 된다? 부실 징후를 적시성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증 부실률을 좀 더 낮출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이 높았던 중소기업 평가에서도 변별력이 상승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학습을 하고 수집을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보증, 매출 채권보험, 컨설팅 사업 등 내부 업무와 연계해서 기업 심사 역량을 좀 더 강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 심사 역량도 강화를 하면 영업 지점의 업무 생산성 또한 증가가 되겠죠. 자, 이렇게만 보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AI 평가 모델이 가진 어떤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뭐가 나왔냐면 금융 AI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걸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 방안들이 조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금융 AI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보태야겠죠. 왜? 자, 이런 항목들은 특히 약술, 논술 항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검색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검색은 하시되 검색을 통해서 사색한 흔적을 여러분들은 꼭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논리성을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자, 지금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네. 자, 이렇게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깁니다. 자,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45년간 축적이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죠. 네. 근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면 선행 데이터가 부족하겠죠. 예.
보증 포트폴리오가 부족한 업종이라든지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AI 평가가 부적합하게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자, 이상값. 자, 이상값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특정 변수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로 들어온 게 이거죠. 자, A기업 대표가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됐어. 그래서 로또에 당첨이 된 금액을 가지고 전액 보증을 상환을 시켰어요. 예. 근데 더 웃긴 게 A 기업과 유사한 업종의 어떤 B 기업 대표도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됐네? 자, 그러면 이 AI 평가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을 할까요? 아, 이 업종과 이 기업은 정말 우수한 영향을 가졌구나 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자,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알고리즘에 이상이 생기게 되죠. 자, 이런 특정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리고 자, 대표의 내면과 행동 패턴. 지금 연대 보증이 폐지가 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책임 의식이 더 중요한 때예요. 자, 비계량적인 지수들이라든지 지표들도 파악을 하겠죠. 하지만 자, 이 책임을 져야 할 대표가 나쁜 마음을 갖고 자금 사용을 다른 데에다가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영업은 종료를 했지만 휴폐업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대출 연장만 계속 하고 있는지, 사실 그런 어떤 대표의 내면이라든지 행동 패턴에 대해서까지는 측정을 하지 못하겠지. 그죠? 이거 어떻게 예측해? 자, 네 번째로 책임 의식이 아니라 책임 소재인데, 책임 소재의 불균형. 자, 예를 들어서 AI가 평가를 했는데, 자, 보증심사에 부적격한 기업에 보증을 해줬어. 오류가 난 거죠. 그리고 이게 부실화로 부실화로 이어졌어. 자, 이럴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건 AI 개발자가 내야 돼? 아니면? 자,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자, 여러분들, 신기술이 나옴에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이 되고 있죠.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책임 소재에 대한 불명확함은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 고객 신뢰도 저하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런 리스크 말고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보증 심사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서류를 가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겠죠. 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진짜 많은데,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등기라든지 뭐 재무제표라든지 주주 명부라든지 납세 증명서라든지, 자, 이런 서류들이 정말로 많은데, 이 서류를 예를 들어서 이 대표가 나쁜 마음 먹고 임의적으로 가공을 한다든지, 혹은 영업 지점에 있는 사원들이 잘못 입력을 하는 경우에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 데이터의 품질이나 정확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 알고리즘은 올바르게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 문제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의 정확성이라는 리스크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스크에 기반을 해서 그럼 나는 어떤 해결 방안을 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CEO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신용보증 기준, 신보 차원에서, 그냥 전사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AI 평가 같은 경우에 어떤 기업 단위와 계량 수치로 최적화되어 있겠죠. 뭐 비계량적인 정보들도 당연히 평가 요소에 들어가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 대표의 어떤 책임의식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어떤 내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행동 예측 변수들도 학습을 시킨다면 좀 더 정확한 예측을 이룰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자, 현장 실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자, 이건 왜 해야 될까요? 자, 아까 1번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대표의 어떤 책임의식이라든지 올바르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 성한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야겠죠. 왜? AI 평가 시스템은 이거를 수집할 수 없으니까. 자, AI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단 열심히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움직이면서 현장에 있는 정보들, 특히 대표의 책임의식들을 좀 더 평가할 수 있는 세부 지표들을 강화를 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더 원활하게 수집을 해야겠죠. 네. 자, 세 번째로는 자, 책임 소재를 강화를 해야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AI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에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자,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전담 부서라든지 담당자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 이전에 AI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통제하거나 승인 절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좀 더 어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책임자 선정 교육을 하고요. 자, AI 평가 성능이나 공정성 평가 지표를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는 것도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해결 방안을 떠올려 봤는데 사실 이 해결 방안 말고도 더 많이 있고요. 리스크 관점도 다른 관점에서도 더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AI 평가가 진행이 되면 영업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심사를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유후 인력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인적 자원 리스크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 그런 해결 방안들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사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DT 전환, 교육 연수를 뭐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현장 시설에 좀 더 인력을 투자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AI 평가 도입에 따라서 어떠한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관점들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해결 방안 또한 이런 식의 해결 방안으로 한다면 이런 리스크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고 좀 더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논리성에 맞추어서 기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항목들은 사업치트닷컴에 제가 자세한 예시로 수록을 해 두었으니까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치트의 지원마왕 노브맨이었습니다.